건강충전 목요일에서 만나보는 2007년 신년 특집 무병장수를 위한 가족 건강 설계.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장수 비법을 찾았다. 백세인이 되기 위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2007년 금연과 운동,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건강 설계를 위한 알짜배기 건강 비법 대공개. 2007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남편과 아이들,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설계, 그리고 무병장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건강충전 목요일의 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수입니다. 오늘 2007년 처음으로 이 건강충전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2007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2007년 무병장수회 건강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남편의 건강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또 무병장수하는 백세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참 궁금하시죠? 자,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장수 법칙 오늘 공개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07년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양팔을 걷어 올리신 우리 주부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의 살림의 왕 윤천희 주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새해에는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잘해보고 싶어서 오늘 배우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걸 가져가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장수 법칙을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항노화 전문의 성균관 의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나오셨고요. 또 비만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실 분입니다. 한의학 전문의 우리 김혜남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사시는 게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혜란 선생님, 정말 그렇죠? 사실 이게 오래 사신다고 해서 사실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연희 씨 말한 대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도 또 정신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이제 축복인 것 같고요. 이 장수노인들이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에 걸쳐서 지금 한 10배 정도 증가하셔서 지금 한 2,000분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장수 어르신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그 허약한 중년보다도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셨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이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100살까지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교수님, 이 100살까지 사는 데에도 이게 뭐 생활 습관보다도 타고난 유전자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긴 한데요. 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네.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세요? 네. 어머나, 근데 너무 틀리신데요? 쌍둥이인데 너무 차이 나죠? 예. 정말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와. 유전적인 요인이 노화를 결정짓는 거는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어떻게 잠을 잘 자느냐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동안 열풍이 불었었죠. 작년에 그랬었죠. 예. 이 동안도 마찬가지로 동안이 되는 그 모양새가 똑같이 노화랑 같습니다. 그 생활 습관을 잘 하는 것이 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요. 아우,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를 하는 장수 법칙 오늘 세세하게 배워볼 텐데요. 벌써 2007년 시작된 지 며칠 됐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설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궁금증 함께 만나보세요. 2007년 가족 건강 설계를 위해 모였다. 그녀들의 건강 희망사항은? 우리 귀인은 하루에 10번? 10번? 우리 귀는 30번. 얘들이 지금 번데기 앞에서 사정없이 주름 잡고 있네. 우리 신랑은 하루에 이거야. 설마 50번? 그래, 담배를 하루 종일 핀다니까. 내가 아주 사람이랑 사는지 너구리랑 사는지 아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에이, 피지 말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핀다던데. 금연이야.
꼭 잡연습밖에 갈 수 있겠어? 아니야. 금연에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법. 그걸 찾아야 돼.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종일 담배를 입에 물고 사는 우리 남편. 끊겠다는 굳은 약속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남편의 흡연을 뿌리 뽑는 특별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담배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많은 분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요, 폐암 발생률이 20배, 그리고 후두암 발생률이 11.5배, 그리고 이 구강암 발생률은 13배가 높고요. 그리고 식도암 발생률이 6.4배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모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우,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다들 느끼고 계시지만 못 끊고 계시거든요. 오늘 함께한 우리 두 분 전문의 선생님께서 담배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의 유혹이 조금 좀 못 미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준비 기간을 좀 거치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 딱 끊는 것보다는 네. 우선 담배 개피수를 하루에 한 7가치 이하로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끊는 날을 아주 중요한 날짜로 정하셔야 돼요. 결혼 기념일이랑 또는 새해 첫날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자기 생일날이라든지 이런 날로 정하셔서 그날 아주 선포를 해야 됩니다. 네.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가족들 앞에 선포를 하고 네. 그걸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좀 불안한 느낌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물을 자꾸 마셔서 그 수분 섭취를 통해서 그걸 조금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끝까지 잘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김연아 원장님,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보건소에서도 금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담배에 대해서 떠도는 말이 있죠. 네네. 네,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맞아요. 네, 그만큼 담배가 끊기가 어렵고요. 네. 담배를 끊을 만큼의 사람이면 정말 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 담배라는 게 워낙 중독성과 습관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사실 끊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은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조금 모자라는 게 있다면은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또 금연침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비타민C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는 니코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네, 된장을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긴 곰방대에 네. 담배찐이 껴서 막히면 된장을 끓여서 진하게 끓여서 흘려보내면 뻥 뚫렸거든요. 네, 니코틴 독에는 된장이 좋습니다.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여기 어떤 도표?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 백세인들의 흡연 실태를 본 건데요. 네. 제일 큰 그래프가 처음부터 흡연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100명 중에 한 70분 정도가 되시는 거고. 비흡연자예요, 완전히. 그렇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에 끊었다. 이런 분들이 한 21%. 그다음에 계속 지금도 핀다. 이분들은 한 15%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면 필수록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군요. 이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담배는 끊는 게 아니다. 평생 그냥 참고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우리 윤천희 주부께서는 이 바깥분이 남편분이 담배